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맺어진 인연이 항상 따뜻하기만 할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통받는 아들의 이야기죠. 어쩌면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가족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마지막까지 눈을 떼지 못하실 겁니다. 숨겨진 진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 뒤로 들려오는 것은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죠.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현우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내 미영이가 70이 넘은 시어머니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변기에 또 실수했다면서요?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시면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는 작은 몸을 더욱 움츠리며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낡은 카디건을 입고 계신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죠. 미안해, 미안해.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매일 빨래더미에, 청소에, 저도 사람이에요. 돈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패만 끼치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죠. 현우는 급하게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보인 것은 바닥에 흩어진 밥공기 조각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각들을 줍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현우가 급하게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아, 현우야. 괜찮다. 괜찮아. 어머니는 아들 앞에서도 여전히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 깊숙한 곳에는 뭔가 다른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미영이는 현우의 눈길을 피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보도 봤잖아. 어머니가 또 실수하셔서. 나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만. 게다가 어머니는 연금도 얼마 안 되고 우리가 다 모시고 있는 건데. 하지만 현우는 이미 모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과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을. 그리고 아내의 차가운 말들까지도 말이죠. 미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현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현우야, 괜찮다. 며느리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나도 이제 늙어서 패만 끼치는 것 같구나. 하지만 어머니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무언가 계획이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현우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어머니께서 왜 최근 들어 더욱 조용해지셨는지, 왜 자신 앞에서는 항상 괜찮다고 말씀하셨는지를 말이죠. 어머니의 상처받은 손을 보며 현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현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감춰진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이 집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과연 시어머니는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2장 숨겨진 과거.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받은 손과 미영이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2시,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하던 현우는 거실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작은 탁자에 앉아 무언가를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급하게 무언가를 서랍 안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아, 현우야.
잠이 안 와서 그냥. 하지만 현우는 시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것을 봤어요. 오래된 통장 같은 것이었죠. 어머니,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현우야. 어머니는 괜찮아. 너희들 부담 주기 싫어서. 그때 복도에서 미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어머니도 밤늦게 왜 안 주무시고. 미영이는 시어머니를 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밤에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미안해. 금방 들어갈게. 시어머니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더없이 초라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가 출근 준비를 하는데 미영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요양원 좀 알아보자. 나 정말 한계야. 미영아,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계속 희생해야 해? 어머니는 연금도 얼마 안 되고 우리만 손해보고 있어. 현우는 아내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빠듯한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현우는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가 너무 심했어요. 시어머니는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현우야, 너 때문에 미안하다. 어머니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제게 소중한 분이에요. 그때 시어머니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결심을 하신 것 같은 표정이었죠. 현우야, 어머니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현우는 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포기가 아닌 무언가 계획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한편 미영이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어. 돈도 없는 시어머니가 계속 집에만 계시니까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야. 언니,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가 뭐 대단한 줄 알아? 그냥 평범한 할머니야. 별거 없어. 미영이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시어머니에게 상상도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날 밤 오래된 수첩을 꺼내 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첩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과연 시어머니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걸까요? 제3장 진실의 단서. 일주일이 지나면서 미영이의 시어머니에 대한 태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시어머니가 하시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았어요. 어머니, 또 전기 켜놓고 나가셨네요.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죄송하다며 고개만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반찬들 좀 보세요. 너무 짜게 하셨어요. 현우 건강 생각도 안 하시나요? 현우는 회사에서 이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집에 돌아가면 이미 상황은 정리된 후였어요. 그런 어느 날 현우는 우연히 어머니의 방 앞을 지나다가 전화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이사장님. 내일 이사회에 참석하겠습니다. 네, 그 안건 말이에요. 제가 직접 결정하겠어요. 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회라니, 어머니가 무슨 이사회에 참석하신다는 말일까요? 호기심을 참지 못한 현우는 다음 날 어머니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말끔한 정장을 입고 외출하셨거든요. 어머니가 도착한 곳은 시내 중심가의 한 고급 빌딩이었습니다. 그 빌딩 로비에는 5호그룹 본사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현우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큰 회사 건물에 들어가신다니. 1시간 뒤 어머니가 나오시는데
함께 나온 사람들이 모두 어머니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사회 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현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이라고 자신의 어머니를.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셨지만 곧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병원에 다녀왔어. 병원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정기검진 받으러 갔다가. 하지만 현우는 이미 모든 것을 보았어요.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현우는 인터넷으로 오호그룹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회사의 회장 이름이 어머니의 성함과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회사가 부동산과 건설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중견기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우는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어머니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한편 미영이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무시하며 친구들에게 푸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야. 돈도 없으면서 자꾸 전기료, 가스료만 올라가고. 언니, 그래도 조금만 참아봐. 뭘 참아? 나도 인간이야.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뭘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미영이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우습게 여기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부유한 분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매일 밤 일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 일기에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과 말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늘도 며느리가 나를 무시했다. 하지만 괜찮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 시어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에는 뭔가 계획적인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과연 시어머니는 언제까지 이 비밀을 숨기고 계실까요? 그리고 언제 진실을 밝히실까요? 제사장 폭풍 전의 고요. 현우는 어머니의 정체를 알게 된 후로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께 직접 물어봐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지켜봐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미영이가 평소보다 더 심하게 시어머니를 몰아세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또 방에서 뭔가 흘리셨네요. 시어머니가 실수로 차를 쏟은 것이었는데 미영이는 마치 큰 잘못이라도 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어요. 죄송해요. 금방 치울게요. 치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사고만 치시면 어떡해요? 그때 현우가 나타났습니다. 미영아, 그만해.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여보는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 나는 매일 청소하고 뒤치다꺼리하는 사람 마음은 생각 안 해? 미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게다가 어머니는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도움도 못 주시면서 왜 이렇게 폐만 끼치세요? 연금도 얼마 안 되는 주제에.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짐이 되는구나.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현우는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미영아, 그런 말 하지 마. 왜?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 어머니도 여기보다는 요양원이 더 편하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현우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말이에요. 그날 저녁 현우는 어머니 방 앞에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미영이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현우를 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현우야,
어머니가 너에게 정말 짐이 되는 것 같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고맙다, 현우야.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는 잠깐 고민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현우야, 어머니가 너에게 숨기고 있는 일이 있단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 줄래? 현우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어머니도 자신에게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어머니,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우야, 내가 있어서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그것만은 꼭 기억해줘. 한편 미영이는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며 여전히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정말 한계야. 시어머니 때문에 집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빨리 요양원 보내고 싶어. 언니, 그래도 남편이 싫어하면 어떻게 해? 남편도 언젠가는 알 거야.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말이야. 미영이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곧 자신에게 상상도 못할 일을 벌일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날 밤 중요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내일 오후에 뵙겠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네, 유산 상속에 관한 일입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드디어 모든 것이 밝혀질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5장 충격적 진실 클라이맥스. 다음 날 오후 시어머니는 외출복을 차려입고 현우를 불렀습니다. 현우야, 어머니와 함께 나가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단다. 현우는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시내 중심가의 한법무법인 사무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왜? 곧 알게 될 거야. 법무법인 안으로 들어가자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 어서 오세요.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현우는 또다시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회장님이세요? 시어머니는 현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어머니에게는 오호그룹이라는 회사가 있단다. 그리고 부동산과 주식, 예금을 합쳐서 약 50억 원의 재산이 있어. 현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50억 원이요? 그래. 어머니가 젊었을 때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평생 모은 돈이야.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라. 현우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요? 왜 미영이에게는 비밀로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현우야, 어머니는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고 있었어. 그 아이는 돈만 있다면 어머니를 사랑하는 척 할 거야. 하지만 지금처럼 가난하다고 생각할 때의 모습이 진짜 본성이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하셔서 준비했습니다. 네, 내 모든 재산을 현우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현우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현우야, 들어봐. 어머니의 재산은 내가 받되 며느리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말아라.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비밀을 지켜라.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어머니는 지금까지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일부러 가난한 척 했단다. 그리고 그 결과를 똑똑히 봤어. 그때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영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여보, 어머니랑 어디 갔어? 빨리 와. 어머니 요양원 상담 예약했어. 현우는 그 문자를 보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미영이가 요양원 상담을 예약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전혀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어머니의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구나. 어머니의 계획이요? 현우야,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려고 해. 그리고 너에게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단다. 시어머니는 변호사에게 다른 서류를 요청했어요. 저희 집 명의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미영이 명의로 된 카드 사용 내역도 가져와 주세요. 잠깐 뒤 변호사가 서류를 가져왔을 때 현우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집이 시어머니 명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영이가 사용하던 카드도 사실은 시어머니 계좌에서 나가는 돈이었어요.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쓴 모든 돈이, 그래, 어머니 돈이었어.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무시했지.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섭섭함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이제 며느리에게 진실을 알려줄 시간이야.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자꾸나. 현우는 이제서야 어머니의 지혜로운 계획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미영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제6장 진실의 폭로. 집으로 돌아온 현우와 시어머니를 맞이한 것은 미영이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요양원 상담사분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현우는 아내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미영이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보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어머니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단다. 무슨 말씀이요? 상담사분 오기 전에 짐 정리부터 하세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요양원 상담사가 도착한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실버케어 요양원에서 나왔습니다. 상담사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들어왔어요. 어르신께서 요양원 입소를 원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미영이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시어머니께서 연세도 많으시고 저희도 맞벌이라 제대로 모시기 어려워서요. 상담사가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어르신 요양원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잠깐 미영이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상담사님,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요양원비가 한 달에 얼마나 되나요? 저희 요양원은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그 순간 미영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300만 원이요? 그렇게 비싸다고요? 상담사가 미영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어르신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여유가 있다고요? 시어머니는 연금도 얼마 안 되는데 누가 300만 원씩 내요? 현우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미영아, 잠깐만. 하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현우를 말렸습니다. 괜찮다, 현우야. 며느리 말을 끝까지 들어보자. 미영이는 상담사에게 계속 말했어요. 저희는 정말 형편이 어려워요. 시어머니 때문에 생활비도 많이 들고 이제 정말 한계예요. 상담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비용 문제로 어려우시다는 말씀인가요? 당연하죠. 300만 원씩 누가 내요?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상담사님,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낼 수 있어요. 미영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가 뭘로 내요? 연금 받는 것도 얼마 안 되면서. 시어머니는 미영이를 조용히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어머니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 만약 어머니에게 돈이 많다면 너는 어머니를 다르게 대했을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한테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 어머니한테는 돈이 없지. 그래서 너는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거구나. 시어머니는 현우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영아, 이것 좀 봐. 뭔데? 미영이가 서류를 받아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예요?
서류에는 시어머니의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5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죠. 상담사도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께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군요. 시어머니가 미영이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이제 알겠니? 어머니는 돈이 많아. 아주 많이 있어. 미영이는 서류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왜 숨겼냐고. 너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어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너를 정말 딸처럼 생각했단다. 하지만 너는 어머니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했지. 미영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미 늦었어, 미영아. 어머니는 내가 돈 때문에 마음을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아. 상담사는 분위기를 파악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현우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상처받은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과연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제7장 뒤늦은 후에 상담사가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이는 여전히 서류를 들고 있었지만 한 글자도 제대로 읽을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우가 중간에서 말했어요. 미영아, 어머니께 사과드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모르고 그랬어요. 미영이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미영아, 내가 어머니에게 한 말들을 기억하니? 어머니, 돈도 없으면서 왜 폐만 끼치느냐고 했지. 요양원에 가는 게 낫겠다고도 했고. 미영이는 자신이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어머니가 가난해도 가족이고 부자여도 가족이야. 그런데 너는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는구나. 현우도 아내에게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영아, 너는 왜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어? 여보, 나도 몰랐어. 어머니가 이렇게. 그게 문제야. 어머니가 돈이 있든 없든 우리 가족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잖아. 미영이는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어머니는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알고 싶어. 네,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머니가 다시 가난해진다고 해도 똑같이 대할 수 있겠니? 미영이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런 미영이의 모습을 보며 더욱 실망하셨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너는 여전히 돈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 그때 현우가 나섰어요. 어머니, 미영이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미영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현우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내가 어머니를 생각해주는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미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미영아, 어머니는 내가 진심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겠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예전처럼 지내기 어려울 것 같구나.
현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이 되었어요. 어머니,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우야,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야. 돈이 있어서 잘해주고 없어서 못해주는 게 아니라 말이야. 시어머니는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좀 쉬겠다. 너희들도 많은 생각을 해봐라.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신 후 현우와 미영이만 거실에 남았어요. 여보, 어떡하지? 어머니가 날 용서 안 해주시면. 미영아,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해야 해. 그래야 어머니 마음도 풀리실 거야. 미영이는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상처 준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과연 이 가족은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요? 제8장 새로운 시작.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영이는 매일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했고 집안일도 모두 자신이 도맡아 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운 반응을 보이셨지만 미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영이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시어머니는 별다른 말씀 없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다.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꼭 모셔다 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미영이의 진심을 느끼셨지만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셨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니에게 했던 말들과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 알겠어요.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돈이 있든 없든 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에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미영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 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어머니가 너를 시험해 볼게. 네?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니? 미영이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잠시 고민한 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할게요. 시어머니는 미영이의 대답을 듣고 조금 놀라셨어요.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의 돈이 아니라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에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영아, 어머니, 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며느리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미영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영아, 어머니도 미안하다. 너를 시험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였어. 어머니, 어머니는 처음부터 너를 내 딸처럼 생각했단다. 하지만 너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집에 돌아온 후 시어머니는 현우를 불렀습니다. 현우야, 어머니가 결정한 것이 있어. 네, 어머니. 어머니의 재산 중 일부는 정말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너희 가족을 위해 쓰려고 해. 현우는 어머니의 말씀에 감동받았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영아, 너도 이제 진짜 며느리가 됐구나. 미영이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를 진짜 제 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야. 돈이 있어도 없어도 말이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생각했어요. 역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구나. 미영이도 이제 진짜 내 딸이 됐어. 미영이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정말 내 친어머니처럼 모시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구나. 현우는 감사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해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에필로그 6개월 후, 이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재산의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했고, 미영이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현우는 두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야 그 소중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심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나 조건이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